안녕하세요. 애저 클라우드 쉘로 도전하는 개발 생산성 만렙이라는 주제로 이번 글로벌 애저 2021에 세션을 발표하게 된 애저 MVP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클라우드 쉘에 대해서 주로 알아볼 텐데요. 클라우드 쉘이 무엇인지, 그리고 클라우드 쉘을 어떻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파일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로컬에서 간단하게 디버깅해보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쉘을 이용해서 간단한 데브옵스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쉘이란 애저의 주요 서비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애저 슬래시 클라우드 쉘이라고 하는 리포지터리에 가시면 이제 최신 버전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기능상의 이슈 혹은 피처 리퀘스트 같은 것을 이제 보내거나 혹은 직접 코드 수정을 해서 플리 퀘스트를 보내실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둘러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쉘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시쉘, 또 하나는 파워쉘입니다. 양쪽 모두 현재는 리눅스 위에서 실행이 되고, 파워쉘의 경우에는 이제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파워쉘 코어 6점대를 시작해서 지금 7.0에 돼서는 이제 이전의 윈도우즈 파워쉘의 기능들까지도 꽤 많이 흡수를 해서 이제 완전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쉘은 portal.azure.com에 로그인하는 것만으로도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쉘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알고 가면 좋은데요. 우선은 당연하게도 이제 애저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AZ 명령줄 도구를 직접 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최신 버전으로 항상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종 데브옵스 명령 툴들을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쿠버네티스를 다루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kubectl이나 혹은 테라폼, 앤서블 같은 그런 도구들을 모두 지원을 하고요. 동시에 각종 개발 도구나 텍스트 에디터, 빔이나 아니면 뭐 나노 에디터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하고, 혹은 뭐 메이븐 같은 빌드 시스템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도구들이 공식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면 현재 버전의 클라우드 쉘에 어떤 도구들이 기본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클라우드 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브라우저를 열고 하시는 것처럼 portal.azure.com에 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 상단에 보시면 이 아이콘이 있고 클릭을 하시면 잠깐 기다리면 클라우드 쉘이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쉘이 이제 런칭이 됐고 디렉터리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보면 파일들이 잘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파워쉘로 전환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워쉘의 경우에도 이제 get 모듈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현재 어떤 모듈들이 빌트인이 되어 있는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탭 버튼을 누르면 아예 새로 큰 창이 열리게 되고요. 조금 더 큰 화면에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배시쉘로 다시 전환을 해서 자유자재로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제 shell.azure.com에 접속하시면 이제 바로 이 화면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포탈에서 두 번 클릭을 하지 않고도 바로 이제 애저 클라우드 쉘에 액세스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보신 것처럼 클라우드 쉘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애저 포탈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전용 사이트 shell.azure.com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핸즈온 랩에서도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docs.microsoft.com의 try it 버튼을 눌러서 각 단계별로 이제 명령어들을 실행해 볼 수 있게끔 편리한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설치형 소프트웨어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제 맥과 리눅스와 윈도우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VS 코드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윈도우즈 터미널을 이용을 해서 이제 빌트인 되어 있는
이제 플러그인을 통해서 클라우드 쉘을 리모트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닥스에 있는 내용을 이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클라우드 쉘을 한번 써볼 텐데요. VM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사용해 보세요라는 버튼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 로그인 하시면 클라우드 쉘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복사 버튼을 누르고 붙여넣기를 누르면 명령어를 일일이 타이핑해 보지 않아도 간단하게 각 단계별로 실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본 구독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사용하는 구독의 정확한 이름을 다시 한번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정확한 그 어카운트 아래에 VM이 만들어지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myRG라고 하는 새 리소스 그룹을 이스트 웨스트 US에 이제 만들고 있고요. 이어서 리눅스 VM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generate SSH keys라고 하는 스위치를 주게 되면은 사용자 홈 디렉터리 안에 이제 SSH 키 파일 페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나중에 VM에 간편하게 접속을 하실 수 있는데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큐어 쉘 그 키 파일은 안전하게 클라우드 쉘 안에 계속 잘 보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VM이 다 만들어졌고, 현재 이제 클라우드 쉘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해당 그 공개 IP 주소로 시큐어 쉘을 사용을 해서 이제 로그인을 VM 안으로 할 겁니다. 지금 제 키 파일 매칭 검사를 하고 로그인이 잘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로그인했기 때문에 배너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다시 나오면 방금 제가 VM에 클라우드 쉘 안에서 잘 들어왔다 나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SH 폴더 안에는 이제 방금 자동으로 만들어진 키 파일, 키 페어가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공개키도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그 사용하지 않을 VM을 정리하기 위해서 리소스 그룹제로 딜리트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하면 VM과 함께 관련 리소스들이 모두 소거가 되게 됩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쉘에 접근하는 방법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경우에는 이제 익스텐션 마켓플레이스에 가셔서 애저 어카운트라고 입력을 하시면 우선은 애저에 로그인할 수 있는 익스텐션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그 오픈 배시 인 클라우드 쉘, 오픈 파워쉘 인 클라우드 쉘 메뉴를 이제 커맨드 팔레트에서 입력을 하시면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파워쉘도 같은 방법으로 액세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get 모듈이라는 명령어로 어떤 모듈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다시 배시쉘로 넘어가는 것도 자유자재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VS 코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터미널을 한 번에 열어놓고 쓰실 수가 있죠. 이번에는 윈도우즈 터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터미널의 경우에는 이제 1.0이 출시될 무렵에 애저 클라우드 쉘이라는 디폴트 탭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microsoft.com 디바이스 로그인 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코드를 입력하고 MS 어카운트로 로그인하면 인증이 끝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테넌트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 정확한 테넌트를 선택하도록 요청을 받게 되고요. 여기서 저는 배시쉘로 로그인 하도록 이제 처음에 마지막으로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털과 이제 쉘.azure.com 외에도 설치형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 방금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클라우드 쉘은 이제 비용 청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분명히 그 컴퓨팅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건데도 말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클라우드 쉘은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이 되고 별도의 실행 비용을 청구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파일 저장 비용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파일 저장 비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애저 블럽 스토리지의 비용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저의 그 전반적인 비용 자체를 계산해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비용 계산기도 이제 원화로 이제 접근을 해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 링크를 클릭을 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나중에 발표 자료는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제 이 링크를 이제 통해서 들어가시면 원하는 이제 계산기와 항목들을 넣어서 값을 이제 매달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클라우드 쉘의 파일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클라우드 쉘은 이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드라이브라고 하는 디렉터리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을 저장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모든 파일들은 이제 별도의 이미지 파일 형태로 블럽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 파일을 항상 이제 저장하고 불러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시쉘과 리눅스 파워쉘 사이로 오고 가더라도 보셨던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컴퓨터에서 새로 로그인을 하더라도 여전히 모든 파일들이 잘 살아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쉘의 이제 파일 시스템을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마찬가지로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의 코어 엔진인 모나코 엔진을 기반으로 한 간이 웹 에디터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기능들을 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터미널에서 파일을 하나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홈 디렉터리에 저장을 했고요. 제 콘솔에 나왔던 그 출력 파일을 그대로 출력 내용을 파일로 저장을 했고 클라우드 쉘 자체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파일 내역을 확인을 해보면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테스트 파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파워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워쉘에서 다시 확인해 보면 test.txt 파일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번엔 파워쉘에서 파일 목록을 test2.txt 파일로 저장을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엔 아예 로그아웃까지 해보죠.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쉘.azure.com으로 로그인을 해서 어느 테넌트로 로그인할 건지 결정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파워쉘에 접속해 있었기 때문에 파워쉘로 화면이 복구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고 test2.txt 파일이 여전히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에서 만들었던 파일도 잘 보이고요. 이어서 배시쉘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파워쉘에서 만들었던 파일과 아까 전에 만들었던 파일도 모두 잘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테스트로 만들었던 파일 2개를 지워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살펴봤고요. 코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본체는 아니지만 모나코 에디터를 기반으로 하는 가니 에디터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적당히 필요한 작업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커맨드 팔레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화면을 확대 축소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에디터는 쉽게 닫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쉘에 이제 여러 그 파일들을 이제 자유롭게 편집하고 또 커맨드 라인에서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클라우드 쉘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어떻게 꺼내오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애저 포탈을 이용을 해서 이제 블럽 스토리지가 이제 클라우드 쉘 전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파일을 원하는 것을 올리고 내려받으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데스크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같은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터미널에 가서 우분투 리눅스를 이제 WSL에 설치된 우분투 리눅스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파일을 잠깐 지우고요. 샘플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이 지금 PDF 파일이 잘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고 WSL의 이제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윈도우 탐색기에서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열어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애저 포탈로 가서 클라우드 쉘을 띄우고 업로드와 다운로드 기능을 여기서 메뉴로 클릭을 해서 이제 접근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업로드 기능으로 가서 방금 주소 창에서 복사했던 주소를 넣고 더미 PDF 파일을 업로드를 방금 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하면 사용자 홈 디렉터리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 있는 파일을 가지고 오고 싶다고 할 때는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사용자 홈 디렉터리 아래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데 방금 올렸던 더미 PDF 파일을 경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내용이 정상적으로 수신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해서 다른 파일을 가지고 한번 업로드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mp3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를 해볼 거고요. 다운로드 폴더에 받은 mp3 파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샘플.mp3 파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애저 포털에서 그 파일 업로드를 한번 해볼 건데요. 리소스 그룹에 가시면 클라우드 쉘의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전용 리소스 그룹이 이제 예약된 이름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토리지 계정으로 가신 다음에 블럽 서비스의 컨테이너에 가시면 아무것도 없고요. 이제 파일 공유에 가시면 파일 공유 안에 업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다운로드 받았던 샘플 mp3 파일을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업로드가 잘 끝났고요. 클라우드 쉘로 들어가서 이번엔 어느 위치에 업로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클라우드 드라이브라고 하는 디렉터리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방금 올렸던 샘플 mp3 파일이 잘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클라우드 쉘에 있는 파일을
이제 이 블럽 스토리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복사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방금 파일을 제가 새로 하나 추가를 했죠. 더미 PDF.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포탈에서 기능이 열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대로 다운로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제 클라우드 쉘 안에 그 파일들을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편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쉘을 이용을 해서 해볼 수 있는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만들었던 웹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쉘 안에서도 간단하게 디버깅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 마치 그 WSL2에서 그 VM 환경 내부임에도 그 안에서 실행되는 서버를 이제 윈도우에서 로컬호스트 주소로 접근할 수 있게 그 오토 포워딩을 해주는 기능들을 보셨을 건데요. 비슷한 기능이 클라우드 쉘에도 제공이 됩니다. 다만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주소를 이제 어드레스를 소켓을 리스닝 할 때 0.0.0.0으로 소켓 연결을 이제 리스너를 오픈을 해야 이제 이 기능이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쉘에서 포트 리다이렉트를 이제 어디로 할 건지를 이제 대화 상자에 가셔가지고 직접 구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간이 서버를 하나 띄워볼 텐데요. 예, 루비가 안에 내장이 돼 있어서 ruby-run httpt 그리고 8000번 포트 이렇게 간단하게 서버를 실행을 지금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테스트로 열어놨던 포트를 잠깐 닫고요. 8000번 포트를 열기 및 찾아보기라고 입력을 해서 들어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웹서버에서 이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여기서는 파일 다운로드 같은 기능은 작동하지는 않더라고요. 대신에 모든 내용이 이제 스트림 아웃이 돼서 그대로 프록시 서버를 경유해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간단한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은 이 루비 서버에서 이제 마임 타입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이와 같은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간단한 디버깅이나 진단 같은 것들을 편하게 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쉘을 가지고서 이제 해볼 만한, 그리고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실 만한 기능으로 저는 데브옵스 관련된 툴셋을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쉘 자체가 이미 애저 인증이 통과가 된 상태로 지금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에서 각종 데브옵스 도구에 대해서 애저 관련된 설정들을 반드시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런 설정들을 모두 건너뛰고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테라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제 테라폼의 경우에는 그 모든 인프라에 대한 마지막 라스트 논 스테이트를 이제 그 백엔드 파일로 저장을 해서 이제 로컬에다가 저장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클라우드 3사가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파일 블럽 스토리지, 애저로 치면 이제 블럽 스토리지죠. 블럽 스토리지에다가 이제 백엔드 파일을 업로드해서 관리하는 형태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여전히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클라우드 쉘 자체가 영구적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클라우드 쉘 안에다가 테라폼 백엔드 파일을 그대로 보관해 놓고 본인만 사용을 하도록 간소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있는 링크로 찾아보실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저 클라우드 쉘로 다시 가서 테라폼을 위한 리소스 그룹 이름을 환경 변수로 하나 정해 놓고 그리고 저장을 할 블럽 스토리지 이름 그리고 기본 데이터 센터 위치까지 환경 변수로 방금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리소스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위치는 코리아 센트럴로 하고 리소스 그룹의 이름은 방금 지정했던 테라폼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저 블럽 스토리지를 하나 만들 텐데 블럽 스토리지 계정의 이름은 rktU라고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속하는 리소스 그룹은 이렇게 다 입력할 필요 없이 탭만 누르면 자동 완성되는 거 다들 보셨을 겁니다. 랄지 네임 그리고 위치도 동일하게 지정을 해줍니다.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스토리지 어카운트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스토리지 어카운트 안에다가 이제 테라폼 백엔드 파일을 저장할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고요. 컨테이너는 이제 해당 스토리지 이름 지정, 그 다음에 tstate라는 이름으로 컨테이너를 방금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드라이브 안에 샘플 디렉터리를 하나 만들고요. 이 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라폼 파일을 제가 미리 완성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백엔드에 대한 설정을 특별히 뭐 비밀번호나 뭐 민감 정보 같은 걸 전혀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그대로 쓰실 수가 있는데 애저 RM 프로바이더까지 지정을 해서 지금 샘플 tf 파일 만든 것을 가지고 테라폼 버전 명령을 이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테라폼 툴이 이 안에 따로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테라폼 init 명령을 실행을 하시면 이 샘플 tf 파일에 있는 내용대로 백엔드 구성과 각종 필요한 모듈들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그 애저 그 스토리지에다가 방금 백엔드 데이터를 잘 저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초기화가 한꺼번에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테라폼 어플라이 명령을 실행을 하시면 실제 그 필요한 정보들과 이제 리소스 설정들이 초기 배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그룹을 하나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시면 yes를 입력하면 테라폼 리소스 그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금방 잘 만들어졌고요. 이번에 포탈로 가서 정말 리소스 그룹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그룹에 가서 우선은 테라폼 리소스 그룹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테라폼에서 사용할 그 백엔드 데이터를 아까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했는데요. 이게 정말 잘 들어있는지 잠깐 열어볼게요. tState 컨테이너에 들어가면 테라폼 스테이트 파일이 잘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기준으로 현재 그 인프라의 상태와 테라폼이 알고 있는 상태를 비교 대조를 하면서 항상 최신 상태로 코드 기반으로 선언적으로 모든 걸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두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tf state 파일을 이제 계속 잘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할 것이고 앞으로는 테라폼만으로 애저의 각종 인프라를 디플로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테라폼을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는 작업을 해볼 텐데요. 우선은 간단하게 SSH 키를 페어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RS의 퍼 파일을 보면 공개 키 파일이 잘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를 해서요. GitHub에 가서 GitHub 리포지터리에 있는 파일을 체크아웃을 하기 위해서 리포지터리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방금 복사했던 그 키페어 파일의 퍼블릭 키 부분을 붙여 넣을 겁니다. 프라이빗 리포지터리로 만들어야 이제 공개가 의도치 않게 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포지터리를 방금 샘플 웹앱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본인의 세팅에 가서 디플로이 키에서 add 디플로이 키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구분이 쉽도록 클라우드 쉘 SSH 키라고 타이틀을 붙여주시고 여기에 그대로 복사 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쓰기 기능을 활성화하고 add 키를 누르면 이제 이 키로 인증을 하게 되면 이제 필요한 그 GitHub 코드에 이제 액세스를 해서 이제 체크아웃도 받을 수 있고 커밋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이드대로 길 리포지터리를 처음에 이 클라우드 쉘 안으로 체크아웃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클라우드 드라이브 안에 샘플 디렉터리로 가서 git 리포지터리를 하나 만들 텐데요. 그 전에 git ignore io에 가가지고 테라폼 파일을 관리를 하면서 git에서 굳이 저장하지 않아도 될 파일들은 git ignore에다가 이렇게 패턴으로 등록을 해놓고 무시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파일까지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git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이름과 사용자 메일 주소는 GitHub에 로그인할 때 사용했던 메일 주소를 그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git init을 실행을 하면 git 리포지터리가 초기화가 되고요. 클라우드 드라이브 안에 지금 저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샘플 tf 파일을 방금 추가를 하고 첫 번째 커밋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브랜치로 디폴트 브랜치를 잡아주고 원격 오리진 주소를 git@github.com 그 다음에 리포지터리 이름 이렇게 써주시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 푸시이기 때문에 정확한 오리진 이름을 써서 푸시를 하면은 푸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리포지터리를 새로 고침을 하면 방금 저희가 클라우드 드라이브에서 만들었던 이 파일들, 테라폼 파일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을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이 예제 테라폼 코드를 가지고 와서 전체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제 애저 웹앱을 테라폼으로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적절하게 나중에 커밋 로그를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애저 웹앱이라고 커밋 메시지를 입력을 하고 커밋 체인지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마스터 브랜치의 그 최신 커밋이 바로 이 내용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게 되고요. git pull rebase 명령을 실행을 하면 최신 내용이 클라우드 드라이브 안으로, 클라우드 쉘 안으로도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이제 샘플 tf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들어왔다면 테라폼 어플라이를 하는 것이겠죠. 어플라이를 하기 전에 테라폼 플랜 명령을 실행을 해서 혹시라도 그 예기치 않은 변경사항이 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테라폼 플랜이라는 명령어를 먼저 실행을 해 볼 거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무엇이 더 더하고 빠지게 되는지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금 3개의 리소스가 더 들어간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그것의 내용은 이제 애저 웹앱으로 사이트를 만들겠다라고 테라폼에 넣은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테라폼 어플라이를 이제 입력을 하면은
다시 한번 테라폼 플랜으로 수행했을 때 나오던 저 보고서의 내용과 함께요. 이제 실제로 어플라이를 할 것인지 묻습니다. yes라고 입력하면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잘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털로 가서 실제로 리소스들이 잘 만들어졌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리소스 그룹으로 가서 제가 새로 만든 리소스 그룹에 지금 앱 서비스와 플랜이 잘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 서비스로 가면 자세한 정보와 함께 들어가 보실 수 있는 URL이 나타나게 되고요. 접속을 하면 이제 웰컴 페이지가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앱 서비스 로그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로그 파일을 이제 어떻게 기록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로그 다운로드는 어디서 할 수 있는지도 보실 수 있고요. 개요에 가시면 이제 여기도 긴 리포지터리가 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긴 리포지터리에다가 웹앱에다가 넣을 내용을 이제 그대로 긴 리포지터리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 애저 클라우드 쉘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생산성을, 특히 데브옵스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쭉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클라우드 쉘을 이용을 하면 로컬 컴퓨터에 애저에 관련된 도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자격증명을 입력하거나 SSH 키를 여러 번을 관리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관리를 하면서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아니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터미널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도 클라우드 쉘에 쉽게 접속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환경에 맞추어서 클라우드 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이제 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노력이나 코스트도 같이 저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클라우드 쉘에 대해서 다루었던 내용들은 좀 맛보기로 빠르게 지나간 내용들인데요. 각각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제 클라우드 쉘 어디까지 써봤니라는 비디오 시리즈가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내용을 따라서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용을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저에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많은 자료들과 커뮤니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에는 이제 추천해드릴 만한 애저 관련 커뮤니티로 두 곳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한국 애저 사용자 그룹이라는 곳이고요. 페이스북 그룹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슬기로운 애저 생활이라는 그룹도 있고요. 이 두 개 커뮤니티에서 이제 애저에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 답변 같은 것들을 올려주시면 이제 MVP로 활동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 그리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애저 관련된 테크니컬 서포트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커뮤니티에 같이 참여를 많이 하고 계셔서요. 필요한 답을 이제 많이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넷 커뮤니티와 WSL 커뮤니티에서 동시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단넷의 경우에는 단넷 데브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넷 데브에서는 이제 지난 1, 2년간 이제 단넷에 관련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컨퍼런스들을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소개해드렸던 클라우드 쉘뿐만 아니라 애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이제 단넷과 함께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곳에서 많이 오셔서 좋은 내용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포럼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나 궁금하신 점 혹은 토론이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오셔서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제 클라우드 쉘과
바꿔서 윈도우즈 10 이상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누구나 다 보고 들으셨을 텐데, 바로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포 리눅스라고 하는 기능이 최근 윈도우즈 10에서 가장 핫한 기능으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WSL에 관련된 내용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커뮤니티로 WSL 허브를 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경험이 윈도우즈에서도 이제 크게 향상이 됐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오늘 세션에서 다룬 클라우드 쉘뿐만이 아니라 WSL도 같이 잘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세션의 내용과 더불어서 발표 자료는 곧 게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